콤파니 미넨 감독 오피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주전으로 쓸까?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과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리란 전망이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간 콤파니 감독과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다음 시즌 김민재는 레전드 수비수 콤파니의 지도를 받게 됐다. 1986년생의 젊은 감독인 콤파니는 맨체스터 시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센터백이다. 그는 주장으로 활약하며 맨시티에서만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2011에 2012, 2013에 2014, 2017에 2018, 2018에 2019를 비롯해 12번이 우승을 경험했다. 콤파니는 지난 2020년 친정팀 RSC 안데르레흐트에서 은퇴했다. 2019년 해당 구단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활약하던 그는 2022년 번니 FC 지휘봉을 잡으며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했다. 지도자로도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2022에서 2023 시즌 번리를 이끌고 챔피언십, 2부 리그 우승을 일궈냈고 1년 동안 이달의 감독상도 4번이나 수상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PL에서는 강등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콤파니 감독은 PL에서도 챔피언십 보여줬던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지만 한계가 컸다. 선수단 구성도 많이 바뀐 만큼 PL이 높은 벽을 뚫어내기엔 어려웠다. 결국 벌리는 승점 24, 5승 9무 24패로 19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한 시즌 만에 강등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과감하게 콤파니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벌리의 1000만 유로, 약 148억 원에서 1200만 유로, 약 178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까지 지불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비싼 감독 이적료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콤파니 감독은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지 힌트를 남겼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라며 나는 공을 소유하고 창의적인 축구를 좋아한다. 우리는 한 팀이 돼야 한다. 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 난 팀이 공격적이길 원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콤파니 감독은 난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게 내 성격이다.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절대적으로 용감하고 공격적일 땐 그들은 경기의 매 순간을 수행해낸다. 언제나 말이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콤파니 감독은 벌리에서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그는 자신의 축구를 활동량과 협동이라고 설명했고 경기장 어느 위치에서나 득점을 노리는 철학을 가졌다. 공을 소유하며 기회를 엿보고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빠르게 득점을 노리는 축구라고 볼 수 있다. 김민재로선 반가운 이야기. 그는 빠른 발로 뒷공간 커버에 강점을 지닌 데다가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로 유명하다.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 딱 알맞다고 볼 수 있다. 자연스레 발이 느리고 커버 범위가 좁은 에릭 다이어보다는 김민재의 장점이 빛을 볼 가능성이 크다. 영국, 미러, 역시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수비의 핵심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김민재가 다이어 우파메카노나 다이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미러는 콤파니 체제에서 꿈의 베스트 11에도 김민재 이름을 빼놓지 않았다. 매체는 기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잭 그릴리시, 맨시티, 애덤 워튼, 크리스탈 팰리스 등 이적설이 도는 선수들을 합쳐 라인업을 꾸렸다. 미러가 선정한 베스트 11은 해리 케인, 리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그릴리시, 워튼 레온 고레츠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더 리흐트, 요주아 키미히, 마누엘 노이어다. 다만 영국, 더선은 김민재 대신 다이어가 중용받으리라 내다봤다. 콤파니 감독도 토마스 투엘 감독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이다. 결국은 김민재가 콤파니 감독의 주문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렸다.
그가 공격성을 잘 조절하며 새로운 전술에 녹아든다면 다이어를 밀어내는 건 물론이고 나폴리 시절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히어 위고 로마노까지 인정했다. 무리뉴. 김민재 전 소속팀 페네르바체행 임박. 조세 무리뉴 감독이 야인 생활을 접고 감독직에 복귀할 예정이다. 유럽 축구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31일 한국 시간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무리뉴도 예스라고 답했다. 구두 합의서 및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현재 무리뉴 측도 이를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무리뉴 감독과 페네르바체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2년 계약이다. 또한 한 시즌 추가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무리뉴 감독은 2010년대 유럽 축구를 주름 잡았던 감독 중 한 명이다. 2002에서 3시즌 FC 포르투를 이끌고 우에파컵, 지금의 UEL 우승을 이끌었고 2003에서 4시즌 비기어를 들며 스페셜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다. 부임 첫 시즌이었던 2004에서 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무리뉴 감독의 첼시는 단 15실점이라는 역대급 수비 조직력을 자랑했다. 해당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밀란 감독으로 부임해 이탈리아 세리에 A 소속으로 첫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2009에서 10시즌 스쿠데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코파 이탈리아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렸다. 스페인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해 2시즌을 지도했다. 무리뉴 감독은 당시에도 라리가 우승 1회, 코파 델 레이,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우승컵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첼시 2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토트넘 호스퍼 감독직에 오르며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됐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무리뉴 감독은 2021년 1월 토트넘에서 경질당하면서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설도 자취를 감췄다. 이후 무리뉴 감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로마를 지휘했다. 11년 만에 세리에 A 무대로 복귀였다. 무리뉴 감독은 2008에서 2010년 인터밀란을 이끌고 트래블을 달성한 뒤 로마 사령탑에 오르며 다시 세리에 A 무대로 복귀하게 됐다. 첫 시즌 로마는 세리에 A를 6위로 마감하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우승 트로피를 하나 들어올렸다. 로마는 처음 개설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무리뉴 감독은 사상 첫 감독이 됐다. 무리뉴 감독은 UCL, 유로파리그, UEL, UECL 우승을 차지한 역사상 첫 감독이 됐다. 하지만 올 시즌 무리뉴 감독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20경기 기준 로마는 리그 9위에 처져 있었다. 당시 1위 인터밀란과의 승점 격차는 22점 차이였다. 결국 지난 1월 로마는 무리뉴 감독과 결별을 선택하게 됐다. 로마는 곧바로 다니엘레 데 로시 감독을 선임했다. 무직 생활이 이어지던 상황에 무리뉴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월 무리뉴 감독은 포티마오에서 열린 모터GP 그랑프리에서 국가대표팀을 맡는 것은 나의 목표다. 어쩌면 월드컵, 유로, 혹은 코파 아메리카 직전이라면 대표팀을 맡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 대표팀 감독직 부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받은 사실조차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구단과 연결된 무리뉴 감독은 결국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사령탑에 오를 예정이다. 페네르바체는 2021에서 22시즌 김민재가 뛰었던 클럽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구단이다. 올 시즌 갈라타사라이와의 접전 끝에 리그 우승에 실패했다. 페네르바체는 38경기에 서단 1패를 기록했고 승점 99점을 쌓았지만
갈라타사라이가 승점 102점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결국 페네르바체는 이스마일 카르탈 감독을 대신해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3. 너네 스타일 나랑 맞네? 나 영입해. 뚱보 MF의 충격적인 역발상. 스스로 바르사에 역제한. 영국 더 선은 30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자 필립스는 바르셀로나의 충격적인 이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자신에게 알맞는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소식을 전하는 바르사 유니버셜도 필립스는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자신에게 완벽히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르사에 합류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필립스는 요크셔 피를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위치에 활동량, 태클, 수비력, 가로채기 등이 장점이며 패싱 능력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활약에 맨시티가 영입을 추진했다. 맨시티는 페르난지뉴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중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적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필립스는 지난 시즌 리그 단 12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290분을 뛰며 경기당 평균 24분을 소화했다. 올 시즌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결국 필립스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월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했다. 유럽 축구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웨스트햄은 필립스 임대 계약에서 완전 이적 옵션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웨스트햄 이적 이후에도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필립스는 웨스트햄 데뷔전에서 전반 3분 만에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큰 원성을 샀고 3경기 만에 다시 잡은 선발 기회에서 필립스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필립스는 3분 뒤 상대를 걷어차는 행동으로 또다시 경고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기까지 했다. 이후 필립스는 웨스트햄에서도 외면받는 미드필더가 됐다. 이후 치러진 리그 12경기에서 출전은 단 4회였고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도 잦았다. 웨스트햄 입장에선 완전 이적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국 필립스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맨시티로 돌아왔다. 하지만 맨시티에서 자리가 없는 것은 여전한 일. 이런 상황에 필립스가 바르셀로나에 역제안을 건넸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그의 이적을 원하고 있다. 1월에도 합류해도 좋다는 스인을 내렸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르셀로나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선은 맨시티는 이번 여름 필립스를 완전 이적으로 매각하길 원하고 있으며 에버턴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립스는 리즈 유나이티드 복귀도 언급됐지만 리즈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